네, 안녕하세요. 저 K 엔터테크 허브의 글로벌의 기업 최근 CS 끝난 뒤에 CS 트렌드 저희가 뭐 마침 해서 이제 CS 정리해서 베스트 Our 채널을 paper cards, we have some built-in intelligence. The demo 오늘 took out. 소식은 I was so excited. It was 몇 번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CS 미디어 AI 글로벌 CS의 프로세서들을 많은 국가에서 구매할 수 있고 저희보다 훨씬 더 근데 아시겠지만 엔터테크가 엔터테크는 이제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생명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거 여기 눈으로 보는 거죠. 이번에 무료 60페이지가 외국인들을 앞에 보실 수 있는 CS 베스트 TV 카이 엔터테인먼트 제일 중요한 AI 클리브 신상 AI 청결 세션들이 좀 많았어요. 디지털 세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저희가 이제 중에서 기업에 시켜줄 수 있는 것을 정리를 해서 여기서가 아주 저렴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시면 오래 동망도 하실 수가 있어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새로 전략을 우선 필요하시면 이덕에 계속 고객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두 달 동안은 역대에서 버전 2, 버전 3까지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우스바이 같은 있고요. 이 콘텐츠가 끝나고 나면 또 바로 이어서 저희가 이제 그 요약본을 한번 했어요. 그랬는데 요약본을 써서 요약본 보시고 구매하시고 연락 주시고 오시면 올해 좀 CS가 여러 개 행사들이 진행이 되지만 뭐 저희가 주로 이제 저희는 미디어계에 종사하니까 저희가 주로 보는 것들은 이제 미디어나 주로 엔터 뭐 이런 쪽 그 트렌드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가보셨지만 좀 다시 좀 정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셨을 때 베네치안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저 XR이나 뭐 이런 쪽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전 시장은 다 가보셨으니까 LG랑 그 디스플레이 쪽 뭐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나소닉 부스도 뭐 가보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아필라는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니는 이제 다 보셨을 텐데, 소니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이 아무래도 차분하게 앉아서 좀 이렇게 정제되어 있는 모습들을 좀 다시 설명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소니는 뒤에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니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엔터테크 회사 중에 최고 정점에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보셨겠지만 크레트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제일 화두가 어쨌든 AI 이용해서 실사 이미지하고 이제 버추얼 이미지를 합성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인프린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솔루션도 많이 나오고 특히 방송에서도 예전에는 이제 뭐 뒤에 이제 블루 스크린이나 버추얼 프로덕션으로 이제 아주 이제 거창하게 특히 홈쇼핑 같은 데서
많이 쓰였던 것들이 일단은 가상 배경들은 PC로 일단 만들고 실사만 찍어가지고 입히는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쪽이라서 뭐 그런 부분들을 소니가 지금 선보였을 부분은 AI가 뭐 전체 들어있다는 거는 다른 데서 강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일단 숫자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아시겠지만, 뭐, 이번에 가셨을 때 뭐 좀 사람이 많았지만, 원래는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18만 명까지 갔었는데, 지금 14만 명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그, 어, 그, 이제 한 500개 국가 이상에서 사실 참석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을 저 했을 때 이번에 갔을 때 조금 더 이제 다양성이 더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크리에이터들 뭐 그때도 제가 한번 강조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방송이나 아마 뒤에 이제 4월달에 ANAB도 열리지만 이제 이런 쪽에서 점점 갈수록 크리에이터가 지금 더 영향력이 더 훨씬 커져요. 그래서 이번에도 소니가 크리에이터 스테이지를 또 만들었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 있지만 실제 지금 이제 미국에서 틱톡이 뭐 중단된다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틱톡의 인수 전에도 이제 가장 발목하는 게 유튜브 1등인 이제 미스터 비스트라고 하는 이제 한 3억 명 정도 이제 팔로우를 가지고 있는데요. 미스터 비스트가 이제 참여했죠. 그래서 본인도 이제 물론 뭐 혼자서 인수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아직 크리에이터가 지금 틱톡까지 인수하는 소셜미디어까지 인수하는 시대까지 왔으니까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도 많이 왔었습니다. 그 스타트업은 이제 보셔서 아실 거예요. 워낙 많이 있어서 특히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제가 딴 데서 말씀드렸지만 뭐 방송사들이 사실 만드는 스타트업들이 많지는 않아서 그 부분들은 조금 좀 저조하고 그리고 이제 방송 산업이 또 전반적으로 또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AI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어떤 뉴미디어 스타트업들이 많고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 한 40분 정도 말씀드릴 텐데, AI, 그러니까 전체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지만 9개 정도를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AI하고 XR, VR, 그 다음에 몰입형 경험들, 그리고 파업 이후에 지금 헐리우드 시장들, 그리고 버추얼 프로덕션,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부분들은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 텐데, 최근에 이제 미디어 비즈니스에서 이제 광고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쇼핑 TV, 특히 쇼퍼블 TV에 대한 니즈가 되게 많고, 미디어 커머스에 대한 내용이죠. 뭐 그런 내용들이 지금 좀 화두가 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미국은 이제 홈쇼핑이 이제 QVC라고 하는 홈쇼핑 하나 있었는데 잘 안 됐다가, 최근에는 이제 특히 젊은 세대들이 모바일 커머스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스트리밍으로 광고를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쇼퍼블 TV, 쇼핑 TV가 지금 TV 쪽에서도 인기가 늘어나고 있고 아직까지 대세는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게 좀 신기한 것들이 이제 이번에 기조 연설들이 쭉 제일 많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 젠슨왕 기조 연설이긴 한데 이 중에서 그 위성 라디오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뭐 TU라는 방송이 있었지만 없어졌지만 위성 라디오 시장이 이제 사실 커졌고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하고 잠깐 차이가 있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라디오는 이제 한 방송사가 이제 플랫폼하고 프로그램까지 같이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라디오는 뭐 글로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PP나 SO 관계처럼 라디오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라디오 콘텐츠나 물론 자체 생산하기도 하고요. 자체 콘텐츠나 아니면은 이제 외부에서 콘텐츠들을 편성하게 하는 그런 트렌드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가 익숙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AI 시대에도 이제 이런 라디오인데 AI 시대에 라디오가 어떻게 버티느냐. 사실 이거는 조금 여러 가지로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의 변화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조금 더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가서 한번 직접 보셨지만 차량용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개막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가 제일 중요하니까 AI 프로덕션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AI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거는 AI로 이제 처음 제작에서부터 기획에서부터
최종 제작단까지 다 AI가 담당하는 것들을 AI 프로덕션이라고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디지털 프로덕션처럼 많이 이제 AI 프로덕션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영석의 에그이즈 커밍 같은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가 디지털 콘텐츠로 집중해서 만들지만 그래서 여기다 AI를 업혀가지고 전체 과정에서 이제 프로덕션에서 AI가 더 인발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첫 번째는 AI하고 XR, VR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봤을 때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매년 XR, VR도 나오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많이 차별화됐다는 게, 일단은 우리가 이제 허망한 메타버스 같은 이야기를 하진 않고 이제 세부적으로 그러면 AR, XR 어떻게 구현할 거냐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작은 단계의 메타버스지만 실제 이제 워킹하는 비즈니스 사이드에서는 의미가 있는 AR, XR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 알고 계셨던 AI가 본격적으로 적용됐기 때문에 보이는 콘텐츠들도 이제 개인화돼서 개인들이 원하는 콘텐츠가 또 나오고, 또 몰입감도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조금 더 이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도 늘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AI를 XR이나 VR을 살리고 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훨씬 더 당연히 몇 년 지났으니까 더 정교해졌고요. 그리고 하드웨어들은 이제 가서 보셨지만 특히 디스플레이들은 많이 작아지고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XR이나 AR들이 좀 사실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착용감이 사실 좋지는 않았어요.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좀 상당히 무거웠기 때문에 스마트 글라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도 뭐 사실 즐길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런 것들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조금 더 이제 완성화된 이제 상황이고, 또 AR 글라스를 통해서 또 이제 TV도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뭐 홈초이스 같은 회사의 미래라고 이제 뭐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AR은 XR이나 이런 기기 측이 HMD라고 그러죠. 헤드 마운팅 디바이스라고 그러는데, 헤드 마운팅 디바이스로 결국에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공간 컴퓨팅,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애플 비전 프로라든지, 이번에 저희도 많이 못 봤지만 삼성도 이제 XR 이제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XR 무한이라는 이런 XR 디바이스를 내놨고, 그리고 뭐 다양하게 이제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XR, VR, AR 뭐 이런 디바이스들이 이제 경쟁을 하다가 이제 표준화되면서 이게 스마트폰 같은 걸로 발전하겠죠. 예. 이 AI 들어오면서 또 이런 엔터테인 포맷들이 또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CS에서 좀 보였던 그런 트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소니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XR이 이제 익스트림 리얼리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리얼리티 이제 현실을 조금 더 증강시켜서 뭐 AR보다는 조금 더 몰입감 있게 만드는 게 XR인데요. 그래서 소니가 뭐 현장에서 많이 전시했지만 이제 컨퍼런스를 해가지고 자기들은 XR 콘텐츠를 제작도 하고, 그리고 뭐 촬영도 하고, 그리고 유통도 하는 아예 그냥 XR 전문의 그런 어떤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의 XR의 플랫폼화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작업을 봤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은 이제 뭐 스포츠 경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소니가 가지고 있는 그런 IP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엔터테크 IP를 다 통합한 이런 것들 핵심 비즈니스라고 이제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소니가 XYN, 보다 진이라고 읽기도 하죠. 3D 컴퓨팅에서 이제 헤드셋을 내놨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헤드셋은 이제 당연히 쓰면은 디지털 공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을 그대로 옮긴 디지털 트윈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D나 XR 엔터테인먼트에 적용해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문가용 그런 창작자들을 위한 XR HMD가 나왔습니다. 창작자들은 여기서 이제 뭐 이걸 보면서 이제 실제 여기서도 창작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6개 카메라 센서를 이용해서 사용자 주변의 공간을 인식한 뒤에 실사와 가상을 보는 혼합한 콘텐츠를 이제 제작할 수 있는 걸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XR 기술 XR의 분야에서는 최고 시사를 받았고요. 결국에는 이 이제 헤드마운트 디바이스를 쓰고도 제작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크게 보면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모션 스튜디오. 그래서 이제 12개의 센서가 달린 것들을 해서 이제 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러스 카메라로 해가지고 이제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실제 공간들을 이제 촬영해서 이제 3D로 이제 변환하는 게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헤드셋은 이제 이런 것들을 찍어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어떤 겁니다. 그래서 뭐 4K OLED 디스플레이다가 그 영상 실수를 기능을 갖춰서 이제 몰입형 공간을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촬영과 이 촬영과 편집 제작하고 그리고 상영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다 나와서 XR 솔루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3월 말에 바로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이 안에서는 이제 뭐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일 이전하고 달랐던 게 어쨌든 이제 이 디스플레이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크리에이터들이나 사람들이 여기서 찍을 수 있게 이런 어떤 XR 콘텐츠를 그렇게 해서 과거랑 다른 부분이 그 부분이죠. 네, 여기 보시지 뭐 물리적인 공간에서 그런 XR 디스플레이가 있지만 실제로 화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상 공간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으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보셨듯이 뭐 그런 어떤 가상적인 그런 디바이스의 몰입감들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가고자 하는 의지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의지를 만드는 게 팬덤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뭐 하이브도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지만 그래서 국내 기업 중에서도 이 XR 가상 공간에서 작게나마 이렇게 이제 자기들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CS 소개됐었고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보시스라는 기업이고요. 보시스는 이제 SM 그리고 에스파의 세계관을 그대로 이제 메타버스에 옮긴 걸로 에스파 월드를 이용해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에스파 월드라는 혁신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에스파 월드에서는 이제 팬들이 당연히 아이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다 양방향으로 이제 그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롯데도 이제 매번 사실 칼리버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제 그 메타버스에서 그런 쇼핑 경험들을 이제 구현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걸 했었는데 그 실제 가상 공간이 새롭게 정의되고 가상 공간이 조금 더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알듯이 이제 3C라는 이제 기제들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콘텐츠 그리고 커머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 세 개가 이제 진행이 돼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라도 조금 잘 제대로 안 되면 우리가 새로운 플랫폼에 사실 뭐 들어갈 이유가 크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소셜 미디어가 없을 때 소셜 미디어가 생겨서 소셜 미디어 들어갔듯이 이런 이제 플랫폼들이 조금 서로 경쟁을 하면서 새로운 이런 공간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뭐 그런 모습들이 CES에서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AR하고 XR, VR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그냥 글라스들 좀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이 중에서 이제 이건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도 공장에 있었고 그 엑스리얼이라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이제 AR 글라스를 차게 되면 이 AR이 이제 증강현실이니까 실제로 이걸 차게 되면 현실의 실사 이미지에다가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가상화에 있는 그런 그 데이터들을 입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게임도 하고 뭐 3월에 이제 판매된다고 하니까 이제 근데 이 시야각을 거의 60도 가까이 늘렸어요. 우리의 시야각이 보통이 45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더 늘리면 좀 더 고개를 움직여서 이렇게 갈 정도의 시야각이 나오는데 그러면 시야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디스플레이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넓어지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엑스리어를 이제 차고 이제 실제 집에서 이런 게임을 즐기는 모습들도 있고 이렇게 차량하고도 이제 많이 협업을 했어요. 아까 제가 차에서도 이제 디스플레이 이제 말씀드렸고요. 아까 제가 뭐 차량용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시리우스 XM이라는 그런 라디오 이야기했잖아요. 라디오가 AR 시대에 가장 생존력이 강한데 그거는 이 동시에 이제 시뮬테이너스하게 서비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예를 들어 스트리밍을 보고 있어도 라디오는 들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청소라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퍼스트 윈도우는 아니지만 세컨 윈도우 이제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으면 그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라디오는 그런 세컨 윈도우를 이미 장악 끼기 때문에 사실 생존력이 더 강하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TV를 보거나 뭘 하지만 실제 또 한 부분에서는 또 TV도 동시에 보면서 게임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 글라스는 그런 걸 동시에 이제 통제시켜 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퍼스트 윈도우는 아니라 세컨 윈도우만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의미 있게 이제 이런 비즈니스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거를 이제 TV가 틀어놨었어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이제 사운드가 백 노이즈라고 그러는데 그냥 예전에 우리가 이제 케이블이나 TV를 그냥 틀어놨잖아요. 다른 데는 하더라도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케이블하고 뭐 이런 이제 방송사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TV를 틀어놓는 시장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도 많이 산사 얘기도 받았죠. 요거는 이제 제가 파일을 어차피 다 들었으니까 클릭해보시면 이제 실제로 엑스리얼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실 수 있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삼성이 이제 XR 헤드셋을 내놨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조만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뭐 아마 애플 비전 프로랑 지금 뭐 경쟁하는 건데 그 비전 프로보다는 이제 퀘스트에 가까운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런 소니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피그마라 이제 아까 피백스라는 그런 드림 에어라도 나왔었죠. 여기는 이제 더 훨씬 가볍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솔리드라는 헤드셋인데 이거는 그 의학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글라스들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 네, XR 시장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갈 길을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몰입형 경험 시장들, 이제 이머시브 익스피리언스, 뭐 공연도 보셨고 이제 해보셨지만 이제 그 팬데믹 때 우리 야외 활동들이 많이 중단됐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팬데믹 끝났는데도 사실 이제 스트리밍이 늘고 하면서 옛날처럼 극장을 가지 않거나 그런 관객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현장을 또 이제 더 많이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고 이런 몰입형 경험에 대해 집중하는 곳들이 되게 많고요. 네, 그래서 몰입형 시장이 이제 어떻게 큰다 이런 것들이 전망들이 많죠. 그래서 뭐 2028년에는 9억 달러고 뭐 여러 가지로 몰입형 경험들은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에서 당연히 몰입형을 예를 들어서 있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런 엑스나 VR 통해서도 또 몰입형 경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메타가 퀘스트를 이제 오큘러스가 퀘스트를 바꿨죠. 퀘스트를 내놓고 이제 열심히 이제 영업하고 있고 AR, VR 뭐 영업하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 클래스도 이제 오라이언도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소셜 미디어들은 이제 마다할 일이 없죠. 그래서 이제 뭐 구글의 바이트스, 스냅들도 이제 빠르게 이제 운중이면서 이런 어떤 몰입형 이런 디바이스들 하면서 몰입형 경험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는 유명한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감독 있잖아요. 아바타 만든 감독. 이 아바타 만든 감독이 자기들도 이제 워낙 아바타 3D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쪽도 많이 만들지만 그래서 이제 테크에 가장 또 관심이 많은 감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뭐가 그 카메론은 이제 라이트 스톤 비전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엔티테크 회사를 가지고 이 회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메타하고 최적화된 이런 어떤 디바이스를 같이 만들고 이제 일단 영상을 이해하는 디바이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볼 게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메타에서 메타 퀘스트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콘텐츠들도 이제 많이 만들면서 이제 하려고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일단은 이제 공간 컴퓨팅이 사실 몰입형 경험 시장의 최고봉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공간 컴퓨팅, HMD 이제 그리고 스마트 클래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오디언스들을 가장 안내하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플랫폼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오프라인들도 있는데 오프라인들은 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디바이스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조금 더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스피어는 아니지만 이제 LA에 가시면 내가 코셈이라는 극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최근에 뜨고 있는 공유현실이라는 거죠. 이제 쉐어드 리얼리티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공유현실이라는 이제 멘트가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현장을 지금과 공유를 하면서 현장에서 벌어진 것들을 그대로 이제 극장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태양의 서커스가 이제 뭐 이게 라이브 상황이에요. 까지 녹화된 걸 트는 게 아니라 태양 상황 태양 서커스의 라이브를 지금 다른 곳에서 극장에서 보고 있는 장면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뭐 그냥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이제 축구 경기 중계하는 거랑 비슷한 걸 수 있는데 공간 자체가 이제 몰입형을 해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12K 이상 이제 스크린이 있고요. 그리고 1층에 이제 그 설치돼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바닥을 좀 이렇게 경계가 없이 만들어서 그 일단은 자기가 이제 그 거기 이제 객석에 앉아 있지만 실제 현장에 방문한 것처럼 같은 느낌을 주게 만드는 뭐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LA랑 그 달라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제 스포츠 경기가 지금 주로 준비가 되고 있고 앞으로는 지금 뭐 게임 이벤트도 하고 있고 TV 같은 것도 하고 영화 같은 것도 나오고 지금 슈퍼볼도 여기서 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뜨고 있는 몰입형 공간의 최고봉인 이런 어떤 쉐어드 리얼리티를 보이는 공간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파업 이후에 그러면 이제 헐리우드가 뭐 기억을 하실 분들은 있으실 텐데 2023년에 AI 때문에 뭐 AI 때문은 아니죠. AI하고 스트리밍 때문에 이제 작가랑 배우들이 파업을 했었잖아요. 해가지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미국에서 콘텐츠가 만 1년 동안 안 만들어지니까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또 이제 확대를 하면서 인기가 있었던 것도 그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AI가 등장을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헐리우드 많이 변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간단히 CS에서도 이제 그런 트렌드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C스페이스는 가보셨으니까 C스페이스에서 그런 논의들이 이제 주로 C스페이스 이제 콘텐츠가 주로 전시되는 곳들인데 여기 진행된 논의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였어요. AI랑 그리고 이제 이 광고 비즈니스,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에서 레거시 미디어들을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이런 거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걸 논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이제 그 파업 이후에 헐리우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논의가 되는 거고요. 일단은 성장 그 곡선이 조금 더 둔화되긴 했지만 이제 2026년에도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국내는 뭐 조금 더 힘들지만 어쨌든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오늘 성장 키워드들은 전부 다 사실 유료 방송이나 이제 레거시 미디어보다 전부 다 AI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 AI 발전들 그리고 AI 에이전트들은 AI의 이제 조수 AI, 비서 AI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VR이나 AR, XR들의 이제 기계들도 싸지고 그리고 접근 가능해지는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스토리텔링들이 이제 또 나오게 된 거고 그리고 트럼프가 되고 나서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도 열리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이제 3.4조 정도 시장을 형성할 것 같고 광고 시장은 이제 1조 돌파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광고 말고 다른 쪽으로 지금 매출이 또 늘어날 거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CSS도 뭐 참석들이 이런 거를 많이 이제 했고요.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많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셔서 아실 텐데 우리 C스페이스의 가장 큰 특징이 그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전시된 건 없지만 바이어들하고 같이 와서 이제 상담하는 것도 지금 여기 이제 보시는 이 장면이 이제 삼성 에즈랑 뭐 이런 데서 이제 MBC 유니버셜이죠. 팔품말 들고 있는 사람은 삼성 에즈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봐서 올해 이제 CTV 커넥트 TV 광고들이 엄청 늘었기 때문에 CTV 이제 광고주들을 이제 끌어들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헐리우드 파업 이후에 이제 제재가 어떻게 바뀌었냐? 여기 표는 그 필름 LA라고 하는 그 이 조직이라는데 매년 이제 LA에서 그 촬영 일수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뭐 영화, 그다음에 크게 보면 영화, 이제 TV 그리고 이제 광고인데 여기가 이 녹색이 이제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 상황이고요. 1, 2, 3, 4분기 그리고 이제 검은색이 그 전에 이제 2년 전의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다 이제 4분기는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이제
다 이제 조금씩은 계속 떨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헐리우드 좀 제작이 좀 돈 때문에 제작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제작이 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개의 이제 콘텐츠보다는 똘똘한 한두 개에 이제 투자하는 경향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새로운 특징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이에 또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또 많이 편성을 해서 결국에는 이게 제작이 대부분 그냥 스트리밍 콘텐츠가 제작을 하는 거고요. 네, 이게 참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는 이제 그런 물량들이 줄기 때문에 한국 콘텐츠가 또 뭐 늘어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뭐 좋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콘텐츠가 이제 많이 만드는 그런 시대보다는 이제 좋은 콘텐츠 한두 개 몰입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콘텐츠들의 수요가 늘었죠. 아까 미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이제 구독형 VOD 시대에 그 non-English 랭귀지가 이제 그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그 non-English를 이제 자주 보는 이제 고객들도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 한국이나 이제 뭐 스페인이나 이런 쪽 그 콘텐츠들도 이제 소비가 늘고 있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고. 자, 지금은 그냥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약간 제작 쪽이라서 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트렌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버추어 프로덕션 이제 쓰고 있습니다. 버추어 프로덕션은 사실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그 3D 이미지를 이제 2D로 이제 바꾸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제 실사 장면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배경 LED에서 나오는 배경들을 이제 같이 찍어서 그걸 한 화면에다 담는 과정이 이제 버추어 프로덕션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무슨 장면 찍으려면 외부 로케를 가야 되지만, 버추어 프로덕션에서 웬만한 것들은 이제 별 필요가 없고 PC에서 다 작동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게 소니가 이번에 그 내놓은 아예 그냥 그 촬영용 버추어 프로덕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아키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여기 타서 당연히 뒤에 디스플레이 그 모션도 있으니까 이 크레인도 있어가지고, 사실 예전에는 뭐 TV에 많이 보시면 이걸 차를 끌고 와서 밖에 사막에 찍고 뭐 이런 작업이 있었는데, 그걸 다 필요 없이 그냥 이 안에서 이제 차량 모든 걸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버추어 프로덕션이 이제 늘고 있는데, 그 느는 이유가 이제 AI가 들어오면서부터요. AI 들어오면서부터 버추어 프로덕션이 제일 까다로운 게 이제 물량인데, 우리도 이제 뭐 눈물 여왕 같은 걸 때 눈신 같은 거 다 버추어 프로덕션 찍었잖아요. 제일 까다로운 거는 사실 그 이런 배경 에셋의 뭐 그런 어떤 가격들, 그리고 이제 버추어 프로덕션이 이제 싸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많이 찍으면 싸게 되지만 로켓보다 싸지만, 근데 이게 AI 들어오면서 이런 배경 에셋들에 대해서 조금 다시 이제 생성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전체 과정들을 좀 간편해졌기 때문에 좀 버추어 프로덕션이 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제작비 같은 경우도 이제 AI를 좀 많이 줄여서,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버추어 프로덕션이 이제 성공할 거라고 보이고요. 이제 지금 뭐 그 뷰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지금 계속 버추어 프로덕션을 키우고 있습니다. 버추어 프로덕션은 하드웨어 시장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시장도 있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성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 CES에서 나왔던 트렌드는 아니고요. 이게 AI하고 버추어 프로덕션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뷰 테크놀로지는 이제 글로벌에서 가장 큰 버추어 프로덕션 스튜디오 중에 하나고요. 근데 뷰가 그 생성 AI 런웨이라는 그런 어떤 비디오 AI를 만드는 업체들이 제휴를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제휴의 중심은 그거죠. AI 생성 콘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 생동감 있게 이제 스토리텔링들을 이제 바꾸려면 이제 AI가 이제 이런 스토리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AI가 이제 또 다양하게 그 작업 환경들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이 고급 기능을 갖춘 통합 인터페이스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간소화된 워크 플로우, 이렇게 해서 지금 AI가 접목되고 있고, 그래서 각 스튜디오별로도 AI가 많이 써가지고 지금 AI가 어떤 식으로 방송에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에도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 이야기 드렸고요. 이제 5번째인데 이게 이제 그 쇼핑 비디오, 라이브 쇼핑의 성장입니다.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당연히 이커머스하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게 제가 핫한 겁니다. 이커머스 그리고 콘텐츠 여기 이제 나는 콘텐츠 그리고 이제 셀럽들 결합을 해서 전통 비즈니스를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이제 월마트가 라이브 커머스를 이제 하는 거예요. 원래는 월마트는 오프라인 매장에 사람들 많이 이제 끌어들이려고 라이브 커머스 좀 안 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하기 시작했죠. 그 효과들도 많이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월마트에게 이제 콘텐츠 공급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플랫폼도 공급을 하죠. 틱톡과 토크쇼 라이브라고 하는 톡쇼 라이브라는 콘텐츠고요. 그래서 이제 월마트라는 제휴를 해가지고 월마트에서 판매되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하면서 근데 여기서 왜 하느냐 그러니까 두 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콘텐츠 커머스 커뮤니티를 해서 새로운 경험을 이제 주기 위한 거고 근데 처음에 이제 주제를 월마트도 이렇게 해가지고 오프라인 매장에 판매가 안 되는 거 아닐까 주제를 했었는데 그 우려를 한 번의 장식인 게 일단은 G세대들이나 젊은 세대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제품을 확인하고 실제 오프라인을 가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대해서 이제 월마트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의 제작 환경들을 많이 받아들이자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건 숫자로 보시면 뭐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홈디프라는 미국에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인테리어 이제 주로 이제 제 기자재들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홈디포도 점점 갈수록 오프라인에 오는 매장을 아마존 같은 데 구매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이제 그 실제 자기 기업하고도 연동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런 그 비디오 커머스를 이제 실제로 뭐 촬영된 것들 그리고 뭐 기존에 이제 아까 어떻게 쓰는 사용법 이런 것 다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늘고 있는데 당연히 라이브 커머스는 이제 이제 지난해가 전체 이제 사람 중에 이제 커머스를 통해서 이제 제품을 구매하는 게 10명 중에 한 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작지만 이제 사실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숫자는 이제 지난해보다 훨씬 더 거의 7배 가까이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리테일 미디어는 이제 늘고 있고요. 비디오 시장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마존 라이브 스트리밍이 어떤 식으로 이용되는지 좀 보실 수가 있는 걸 그냥 장면을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 이게 이 요소들이 한 페이지에 다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미디어 커머스는 뭐 저보다 다 아시겠지만 VOD도 이제 보면 한 플랫폼의 모든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아예 이걸 벗어나지 않고 이 구매부터 이제 그리고 제품 라이브 스트리밍 제품 성능 확인까지 한 번에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파트들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구매할 때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우리는 쇼호스가 이야기하지만 실시간으로 이제 다른 이제 그 피어 그룹들 자기가 비슷한 그룹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구매했나 그리고 이제 지금 구매한 것 반응들이 올라오는 라이브 창이 있어요. 라이브 창까지 모두 기획해서 라이브 쇼핑에 이제 정의하는 이런 것들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존도 지금 아마존 라이브라고 하는 아마존 채널을 이제 운영을 이제 8월부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딱 아마 사이트의 제일 중앙은 이런 동영상 이제 제품 홍보 동영상이에요. 그리고 가끔은 뭐 여기서도 구매도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채널은 이제 성능 비교나 이런 건데 우리가 베스트 채널로도 이제 런칭을 이제 됐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늘고 있는 게 이제 그 버추얼 트라이온, 버추얼 착용이죠. 보시면은 이제 그 안경이 이제 그냥 여러 개 바뀌면서 자기한테 이제 맞는 안경들을 이제 찾아볼 그 되게 자연스러웠잖아요. AI로 이제 해서 자기한테 맞춤형이고 그 신발도 그 버추얼이에요. 지금 실제로 신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이제 버추얼 트라이온들이 이제 되고 있고 이게 토론에서도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이제 지금 그 제일 자랑하는 게 아마존 그 인터랙티브 비디오 서비스라고 하는 아마존 RVS라는 라이브 스트리밍 솔루션이에요. 국내에도 이런 라이브 솔루션 하는 업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시내20이라고 하면 연결시켜 준 적이 있는데 스쿼드엑스라는 회사는 그 회사는 이렇게 이제 소셜 자산들을 가지고 라이브 스트리밍 만들고 이걸 전통 비디오들을 같이 붙이면서 이제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케이블이나 이런 또 사업자들도 이런 라이브 커머스를 좀 이렇게 뭐 지금도 많이 하시지만 그래서 같이 접목을 시켜서 예, 특히 그 광고에서는 라이브 커머스가 많이 그러니까 먹히니까요. 그리고 여기 핵심은 결국에는 이제 이게 지연이 거의 없고 실시간으로 설정들이 좋아야 되니까 이 최근에 아마존 이제 IVS라는 걸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것도 버추얼 트라운인데 아까랑 이제 몸에 이제 장식하는 건데 이거는 집에다가 같이 이제 이 집에다 설치했을 때 어떻게 자기 집 사진을 갖다 대면 집에다 설치했을 때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그 쇼핑 경험들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기제로 작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 이거는 옛날 메타버스 때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가게가 어떻게 생겼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가게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매장을 이제 버추얼로 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말씀드렸지만 쇼핑을 오프라인 쇼핑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프라인에 이제 실제로 확인할 수 있게 그 방문하는 그 용도들도 많이 활용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완전하게 AI로 그 프롬프트로 이제 생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있냐면, 그러니까 이런 특히 음식점 같은 데서 나 이런 음식 먹고 싶어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이걸 만들면 이렇게 비슷하게 또 DIY 맞춰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AI로 이런 상상의 뭐 음식을 만들고 이 상상의 음식을 또 이제 반영시키는 이런 새로운 트렌드들이 또 이제 현장에 소개됐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러면 라이브 스트리밍은 왜 하느냐? 뭐 우리나라에서는 더 익숙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브랜드 가치나 인지도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당연히 마케팅의 도달률이 이제 한 번에 평소에 이제 아까 아마존 같은 경우, 아까 월마트 같은 경우가 당연히 나이 드신 분들만 주로 이제 월마트 콘텐츠를 보니까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이 월마트를 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고객 참여도 아까 보셨지만 이제 고객 참여가 가능하니까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바로바로 그런 데이터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이제 있고요. 그리고 대화형 경험들, 제품의 그리고 이제 구매 행동들, 업체들은 사실 프로모션 통해서 그 구매 행동이나 질문이나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구매 전환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콘텐츠 보면서 밖에 안 나가고 바로바로 이제 구매를 하니까 이 콘텐츠를 보고 있는 사이에 구매 전환들이 그래서 요즘 쇼폼 사실 그런 커머스로 QR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기존의 VOD나 이런 데서도 이런 쇼폼 콘텐츠를 많이 이제 이 라이브 콘텐츠를 받아들이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예.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좀 라이브 스트리밍이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물론 뭐 단점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이점들을 조금 더 CS 때문에 소개됐었고요.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막 보여다시피 뭐 홈디포 화면이니까 비슷한 게 설명을 했으니까요. 최근에 이제 모바일 이제 이런 쇼핑들이 이제 늘고 있어서 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말씀드렸지만 이 쇼핑 비디오하고 라이브 커머스가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많이 하는 게 AI 이용해서 자동 태깅, 이제 자동 태깅이 붙는 거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AI 이용해가지고 이 콘텐츠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VOD 같은 거 검색을 할 때 이제 자동 태깅 하잖아요. 쫙 이제. 그래서 태깅이 중요하고 그리고 뭐 3D나 VR 추천, 생성 AI 이용해가지고 뭐 아주 빠른 속도로 진화 중이고요. 당연히 UIX도 마찬가지. 결국에는 이제 고객들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순간에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품을 제안하고 그 결제까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 그 솔루션에 그냥 가둬놓는 거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CS 때 보여줬던 이런 쇼핑 TV의 트렌드 이게 코로나 때 있었어요. 이 쇼핑 TV라는 토론회가. 제가 토론회를 정리한 거고. 그리고 이제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 바쁘십니까?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제 CS에서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 보시는 화면은 이제 닐슨의 게이지라는 화면인데 이게 뭐냐면 하루 동안 이제 스마트 TV를 통해서 이제 그 콘텐츠를 이제 보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당연히 뭐 스트림 플랫폼을 통해서 제일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 통해서도 보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지상파 통해서도 보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걸 보는데 케이블이나 이제 지상파도 많이 줄고 있고요. 스트리밍은 당연히 많이 늘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가 당연히 1등이고요. 최근에 뭐 넷플릭스가 얼마 전에 이제 3분기 실적을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뭐 역대 최대잖아요. 그래서 3억 명을 돌파했죠. 점유율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는 넷플릭스하고 이제 그 유튜브의 싸움이다. 뭐 또 그 이야기는 넷플릭스가 또 광고를 하니까 또 이게 또 만만치 않은 시장들이 레거시미들은 좀 힘들어하는 시장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그 모든 CS에 리슨 이제 게이지가 나오는 열대 기업이 다 왔어요. 그래서 사실 CS가 이 미디어 기업들 또 격전장이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CS가 넷플릭스가 뭘 소개했냐면 이 뭐 조금 뭐 스트리밍에서는 익숙한 건데요. 이제 문맥 광고라는 걸 이제 했죠. 그 전에 사실 그 넷플릭스가 광고를 도입했지만 이 콘텐츠와 연동되는 광고들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제 콘텐츠 연동되는, 예를 들어서 뭐 오징어 게임을 보게 되면 오징어 게임하고 연동되는 이제 그런 오징어 게임을 봤던 사람도 좋아할 만한 이런 콘텐츠들을 이제 추천하고 이제 방송을, 그러니까 광고를 추천하고 방송하는 거죠. 그래서 맥락 광고를 하고요. 콘텍스추얼 애드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원래 넷플릭스에 오리지널 많이 만드니까 사실 이런 식의 이제 맥락 광고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상황이 이제 펼쳐질 수 있죠. 그리고 그 실시간으로 맞춤형 광고를 서입한 이제 그 DAI라고 하는데 다이내믹 이제 인서트, 다이내믹 애드 인서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소개를 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원래는 이제 넷플릭스가 기존에 MS랑 같이 이제 광고 비즈니스 했다가 올해 2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광고를 훨씬 더 많이 빨아들이게 되네요. 국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가입자도 늘고, 그리고 광고들, 큰 광고주들이 또 오징어 게임도 보면 큰 광고주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다 완판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광고 MAU도 늘고 있어서 이제 올해는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국내외에서 광고 시장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을 장악해 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도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 스포츠 중계를 또 중요한데, 국내도 라이브 스포츠 뭐 넷플릭스 하지 말라는 부분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근데 여기 구체적으로 이제 뭐 이 맥락 광고의 이제 CPM이라든지 가격 이런 것들은 올해 진행되는 그런 그 어프런트라는 행사에서 이제 소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라디오 힘은 제가 뭐 비슷하게 말했으니까 좀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라디오는 중요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라디오는 조용한 거인이라고 이제 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 사실 세대별로 라디오를 안 듣는 세대가 없어요. 근데 라디오를 듣는 플랫폼만 다른 거예요. 뭐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주로 이제 이런 어떤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 있고,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오디오 플랫폼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이 참 라디오가 그 레거시 미디어에 주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아주 강하죠.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가 사실 지금 뭐 고전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세컨 윈도우나 이런 필요한 것들만 편리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우리가 동시에 이제 다른 걸 보면서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된다면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또 라디오는 AI하고 디지털 시대에도 라디오 망한다. 뭐 다 망한댔지만 이런 AI 시대에 뭐 과거처럼 이렇게 막 라디오가 주요 광고 플랫폼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라디오는 이제 의미 있는 매체로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진화인데요. 제가 이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일단은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에서 이제 뭐 실제 현장에서도 많이 보셨지만 자동차에서 뭐 구현되는 이런 엔터테인먼트 요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라디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특히 이제 차량, 이제 지금은 차량의 싸움은 전장보다는 후장이거든요. 뒷자리 디스플레이들을 누가 장악하느냐. 아까 이거는 AI라든지 이런 심리선 서비스랑도 연동이 되는데요. 그래서 집에서 봤던 콘텐츠들 그대로 들고 나서
이런 뭐 차량에서 또 보고, 그리고 차량에서도 아까 보셨던 라이브 커머스도 이제 차에도 많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쇼폼으로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또 이제 상영하기도 하고, 어쨌든 차량이 조금 이동수를 넘어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제3의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AI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 많이 이제 콘텐츠를 뭐 이렇게 이제 추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차량 디스플레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여기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크런치로라는 서비스를 아까 보셨던 그 일본 소니의 이제 애니메이션 스트리밍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 애니메 스트리밍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소니 이제 차는 이제 그 소니 혼다 이제 아필라고요. 네, 그래서 아필라에서도 이런 스트리밍을 보고 패스트 채널들도 지금 뭐 차량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아까 엑스펠이랑 같이 해서. 그러면 차에서 일단 콘텐츠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근데 차에서 보는 시간이 사람들이 대부분은 조금 뭐 나만의 시간을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서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콘텐츠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개인 공간으로 이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특히 개인 공간에서 들을 수 있는 콘텐츠, 볼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니즈가 좀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제 당연히 라디오가 제일 크지만 동영상도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5분에서 7분 정도를 말씀드리고 혹시나 뭐 질문 있으시면 제가 뭐 받으려고 하는데 그 AI는 결국에는 이번에 강조했던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AI는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도구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전기처럼 뭐 다른 일을 할 때 지금 뭐 제일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이제 자꾸 도와주는 이런 건데 결국에는 그래서 AI 스튜디오가 이제 개막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죠. 그래서 AI를 이용해서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이번 세션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데이터 할리우드라는 세션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션 여러 가지 인상적인 것들을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뭐냐면 이제 구글의 배우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이렇게 실제 이제 이런 이제 AI 생성을 만들었는데 지금 소라가 나왔지만 이제 구글 배우가 소라보다 훨씬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는 이제 GPT 이용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생산했는데 이런 퀄리티를 만들려면 한 수십 번 동안 계속 돌려야 돼요. 매번 AI는 이제 결과물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금방 예전보다 줄어든다 이런 것들 보여줬던 세션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근에 헐리우드에서 이제 또 뭔가씩 높아지는 것들이 그 VFX 그 스튜디오들이요. 근데 과거에 이제 VFX 스튜디오들이 이제 과거처럼 있는 거는 크게 이제 인기가 없고 AI 이용해서 이제 VFX를 만드는 이런 스튜디오들이 이제 기술들 플랫폼 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런 VFX 이제 AI VFX 툴들이 과거에 이제 돈이 없거나 아니면 뭐 기술적 문제로 많이 못했던 것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어떤 시간으로 그리고 이제 어떤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야라고 하는 방송을 좀 아시면 방송에 VFX 하는 이런 그 서비스를 이제 오토데스크가 인수를 한 건데요. 다이내믹스는 이제 2016년에 설립을 했고 원래는 VFX에 이제 집중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AI 기반으로 많이 돌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더 스튜디오라는 솔루션이 이제 주력이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제일 핵심은 그거죠. AI 이용해가지고 실생 영상에 3D 캐릭터를 삽입하고 이제 애니메이션 적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뭐 특별한 장비가 없어도 고품질의 사실 VFX 제작이 가능해서 뭐 이쪽에 원더 다이머스는 일단은 현재 VFX 작업의 거의 8, 90%를 이제 자동화 AI 쪽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대부분의 지금 중소 제작자들이 블록버스터급 VFX를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이게 앞에 이제 이런 사람의 비주얼에 사람을 찍고 사람 비주얼에 이런 그래픽 이미지에서 외계인을 사람처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PC에서 다 제공한 뭐 분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버추어 프로젝트 하는 거 PC에서 다 했던 작업. 그리고 제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10개가 정도 있으니까 10개를 제가 이름을 다 비디오 생성한 AI들을 좀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뭐 지금 생성 AI 콘텐츠에 관심은 되게 많은 거였어. 뭐 비디오 게임이나 이런 것도 관심이 되게 많다는 걸 보여드리는 표고요.
소비자들도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기존 제작 방법을 뒤집는 게 아니고 그냥 제작을 어떻게 돕는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 제일 기대하는 거 그거야. 행성에 도입이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우리가 제작할 수 있는 행성하는 양이 훨씬 늘 거다. 이런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서로 교감을 해서 어떤 것을 만들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글은 이제 구글 TV라서 TV는 진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재미있는 기능이 탑재된 거에서 구글이 이제 뉴스도 요약해주고 그리고 뭐 찾아주고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사실 그러니까 유료 방송 이런 데 가입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제 바로 TV만 사도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AI가 TV에 접목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초경험, 대경험, AI 기반의 그 스마트 기능들 아까 보셨던 그런 거죠. 그리고 몰입형 시청 경험 뭐 이렇게 다 TV를 넘어선 이제 플랫폼 이렇게 해서 당연히 TV 콘텐츠 아니고 뭐 교육이나 헬스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TV가 이제 AI 만나면서 가지는 허브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 TV는 이거는 뭐 많이 보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OLED도 스마트 기능이 늘었다 이런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방송사가 이제 AI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 폭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이제 방송사인데, AI를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반영하는 회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폭스가 방송사들이 하는 AI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했었어요.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그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있는 이제 콘텐츠들을 이제 검색하는, 그러니까 이 서치하는 AI 통해서 태깅해서 어떤 콘텐츠가 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했을 때, 그걸 뭐, 부여들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외부의 판매용으로도 이제 많이 영상을 만드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우연히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지역 채널들이 찍은 그림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이제 또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뭐 실제 AI가 접목되려면 이런 콘텐츠 검색이 이제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앱에다가 AI를 이제 넣어가지고, 앱에 넣어가지고 이제 그 소비자들 만족도 높이는 뭐 이런 작업들 있어. 방수하는 일단 크게 보면 이런 두 개 작업들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CS를 봐서 느끼는 거는 이제 AI들이 이제 과거에 이제 불안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좀 신규 수익을 만드는 이제 AI를 보이면할 때고, 이게 되게 인상 깊더라고 저는. 이게 뭐 슬프긴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의 이제 어떻든 대부분의 최상의 크리에이터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이나 이제 중하 정도의 창의성을 가진 크리에이터들은 차라리 AI를 적극적으로 써가지고 그냥 하고, 다른 이제 업무를 아까 업무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돈을 벌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좀 창의성을 좀 끌어올려라 이런 거를 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뭐 그 이야기는 이제, 그리고 방송사들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언더스탠딩 AI, 비디오 이해하는 AI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라이브 스포츠에도 이제 AI가 많이 접목되고 있죠. 그래서 AI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기존의 방송을 좀 효율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이야기도 많이 해요. 결국에는 이게 AI를 쓸 때 우리가 AI에 대한 교육보다는 오히려 이 스토리텔링에 대한 교육을 좀 많이 해야 그 제대로 이제, AI가 지금 막 이상한 것들을 많이 이유가 사람들이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이 스토리텔링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AI 시대에는 스토리텔링을 좀 더 강화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뒤에 거는 이제 배우로 만든 솔루션인데, 아마 나중에 이게 제 사이트 이제 이걸 뭐 파일을 이제 공유 드렸으니까 클릭해 주시면 실제 이제 엄청나게 좋아졌구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일단은 제가 한 거는 뭐 거의 1시간 가까이서 마무리했고요. 네.